24번을 보면 통고처분이라는 용어가 나오죠. 이제 통고처분은 이런 조치야. 원래는 국민이 이제 법을 위반했어. 의무 위반했어. 법을 위반했는데 원래는 그 위반한 사람한테 형벌을 부과해야 돼. 벌금 같은 거. 근데 이제 위반 정도가 이제 형벌을 부과받을 행위이긴 한데 위반이 아주 중한 건 아니야. 그런데 원래 원칙으로 하면 형벌, 벌금형을 부과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벌금형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절차가 복잡해. 우선은 행정기관이 위반자를 검찰에 고발해야 되고, 응? 그러면 그 검찰이 지시해서 경찰이 또 불러다가 조사하고, 그 경찰이 이제 그 조사한 뒤에 다시 검찰로 또 넘겨서 검찰이 또 조사하고 위반인 거 인정된다. 그러면 이제 검사가 법원에 이제 형사 재판을 청구, 우리가 기소한다 그래. 공소 제기한다 그러고 기소를 해서 재판을 해서 판사가 벌금형 선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이제 전과자가 되는 거야. 근데 위반 액수가 그러니까 위반도 그렇게 아주 중한 건 아니고 또 기껏해야 20만 원을 넘지 않는 벌금형 정도 받을 위반 행위인데, 응? 이걸 복잡하게 뭐 경찰에 나와서 조사받으라, 또 검찰에서 불러서 조사받으라, 또 재판에 나와라 해가지고 결국 이 사람이 만약에 다 인정한다고 쳐보자. 자기 위반한 거 인정했는데 이걸 경찰에 나와라, 검찰에 나와라, 법원에 재판 나와라 해가지고 결국 벌금형 선고해서 전과자 만드는 거 그거 꼭 바람직하지 않다. 응? 더더군다나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도로교통법 위반했다고 벌금형, 응? 이게 부과하는데, 아니 차 운전하다가 여차 잘못하면 이제 위반 행위 해가지고 벌금형 받는다. 그러면 거의 전 국민 거의 대다수가 운전하고 다니는데 벌금형 전과자들이 너무 많아져서 문제가 되겠죠, 그죠? 바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일단은 그 원칙은 이제 뒤로 밀어놓고 일단 위반자가 적발이 되면 행정기관이 벌금을 부과하는 건 아니고 벌금 받을 액수에 상당하는 금액, 법으로 정해놨어요. 그 금액을 납부해라 하고 부과하는 조치가 통고처분이라는 거 불러요. 범칙금 통고처분이라 그래요. 응? 그래서 상대방이 그냥 납부하라는 기간 내에 은행에다 납부하면 그걸로 모든 처벌을 끝내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 그냥 돈으로 떼운 거야. 응? 벌금 대신에 벌금형 선고받는 대신에 그냥 그 납부하라는 금액만 갖다 내면 모든 처벌이 끝나는 거. 응? 그래서 전과자도 될 필요 없고 경찰 검찰에 나갈 필요도 없고 응? 재판받을 일도 없고 그런 제도가 이제 범칙금 통고처분 제도라는 거예요. 응? 물론 그 범칙금을 통고받은 자가 승복 못하면 납부 안 하면 돼요. 그냥 가만히 납부 안 하고 있으면 이제 행정기관이 범칙금 납부해라고 통고한 건 납부기한 지나면 없어져요. 그리고 없어지고 그러면 원칙대로 가자 해가지고 행정기관이 이제 검찰에 고발해가지고 아까 말한 그 절차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은 그러면 자동으로 이제 재판으로 넘어갈 거 아니야. 응? 그러면 재판 가서 난 위반한 적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싸워서 이기면 무죄, 지면 벌금형 선고받을 각오를 해야지.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그걸 기본적으로 통고처분이란 한마디로 하면 법 위반해서 벌금형, 응? 이거 선고받을 위반 행위자에 대해서 재판 안 하고, 응? 행정기관이 돈 부과하는 조치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응? 자, 그럼 통고처분. 자, 1번 줄여 공부하면 통고처분은 이제 뭐 경찰서장이 부과하는 경우도 있고 세무서장이 부과하는 경우도 있고 출입국 관리소장이 부과하는 경우도 있고 몇몇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 이제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쨌든 1번의 키워드가 통고처분이에요. 응? 질문의 핵심은 통고처분은 승복 못하면 상대방 국민은 행정소송으로 싸울 수 있느냐 하는 거거든요. 행정소송으로 못 싸우는 거로 봐요. 왜냐하면 법이 따로 정해놨어요. 행정소송으로 할 게 아니라 상대방은 뭐 하면 된다? 아, 승복 못하겠으면 납부 안 하고 가만히 있어라. 응? 그러면 자동으로 고발 들어가고 정식 형사재판 절차로 넘어가니까 거기 그 재판을 통해서 싸우라는 거야. 가만히 있으면 자동으로 재판으로 넘겨져요. 그러니까 법에서 별도의 재판을 통해서 싸우도록 정해놨기 때문에 행정소송을 국민이 상대방이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싸울 대상으로 안 봐요. 그러면 우리가 시험 요령은 통고처분은 행정소송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무조건. 응? 따라서 아까 과태료 부과 처분도 마찬가지 논리야. 행정기관에 과태료 부과 처분한 것도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에요. 통고처분도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1번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했죠? 행정소송 대상 안 되는 거예요? X. 그래서 1번이 답입니다. 아, 옳은 거니까 1번 아니구나. 1번 X. 그 다음에 2번은 통고처분, 여러분 앞에 문장을 봐. 법률에 따라 통고처분을 할 수 있으면 이렇게 돼 있지? 법이 통고처분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놓은 게 아니고 행정청은 위반 정도를 다 따져보고 위반 행위 하게 된 동기 뭐 이런 거 따져보고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검찰에 고발을 할 수도 있고 고발해서 정식 형사재판 절차로 가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위반 정도가 뭐 경미하다 이렇게 되면 행정기관이 그냥 돈을 부과하는 통고처분으로 갈 수도 있고 선택권이 있다는 거야. 법이 반드시 해라 이렇게 돼 있지 않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으면 행정청은 어떻게 돼? 통고처분할지 검찰에 고발해서 정식 형사재판 절차로 가게 할지 선택할 재량이 있는 거예요. 근데 재량이 없다 그랬죠? X가 됐어요. 응? 반드시 통고처분을 하여야 하며 아닙니다. 통고처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검찰에 고발해가지고 정식 형사재판 절차로 가게 할 수도 있어요. 재량이 있는데 없다 그래서 X고. 자, 3번은 왜 틀렸느냐? 틀렸는데 상대방은 어떻게 하면 됐어? 승복을 하면 나쁘게 안 내. 내면 그걸로 모든 처벌은 끝나는 거고 승복을 못하면 어떻게 한다? 납부 기한 지나도록 안 내고 있으면 된다 그랬죠? 안 내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행정기관이 과태료 부과한 건 없어지고 법원에 넘깁니다. 그러면 무슨 법에 따라 재판을 하냐면 지금 법 이름 여기 비송사건 절차법 아닙니다. 틀렸어요.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라 처리되는 게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나? 납부하지 않으면 이제 검찰이 고발해서 정식 형사소송 절차에 따라 형사재판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비송사건 절차법이라는 법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거 내가 해설을 잘다 보니까 뒤에 해설 보니까 해설 잘못 따라한 거예요. 다음 페이지 보면 해설이 나오는데 셋째 줄에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있죠? 이게 과태료에 대해서는 이거 하는데 질서위반 규제법 아니에요. 이게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내가 과태료하고 혼동을 했어.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 아니고 형사소송 절차, 형사재판 절차라고 해도 되고 형사소송 절차에 의해서 처리됩니다. 질서위반행 규제법은 과태료하고만 연관이 된 거예요. 통고처분은 과태료하고 상관이 없고 벌금이라는 형벌 부과의 예외적 절차예요. 형벌하고만 관련이 있는 거예요. 통고처분은. 그래서 그게 해설이 좀 잘못됐네. 자, 그 다음에 옳은 건데 4번이 정답이에요. 자, 4번의 키워드가 행정기관으로부터 통고처분이라고 범칙금 부과를 받고 내면 그 위반행위에 대한 모든 처벌은 다 끝난 겁니다. 다시금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서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4번이 답이 된 거예요. 옳은 거 오라 그랬죠? 4번이 답. 네. 자, 그 다음에 25번, 26번 또 이제 과태료 부과에 관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에요. 이제 익숙해질 거예요. 25번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과태료 부과에 관한 법 내용으로 틀린 거 1번 나왔었던 거 또 나오죠? 고의과실 없으면 부과 못한다. 2번 위반행위. 자, 2번은 뭐냐면 과태료 행정기관에 과태료 부과해놨죠? 과태료 부과해놓고 상대방 납부 안 하고 있는데 5년 동안 징수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징수권은 없어져 버려요. 과태료 부과해놓고 5년 내에 거둬야 돼. 5년이 지나도록 징수를 안 하면 과태료 징수권 없어져요. 못 거둬. 5년. 5년 중요. 5년. 그 다음에 3번 익숙하네. 3번 틀렸죠? 둘째 줄 신분이 없는 자에게도 성립한다가 와이죠? 맨날 내는 거 뻔해요. 3번이 정답. 그 다음에 4번도 아까 나왔죠? 행정기관이 위반자의 과태료 부과하려면 10일 이상의 기간을 주면서 부과할 거라고 사전 통지해야 된다 그랬죠? 그 얘기입니다. 나왔던 거 또 나오니까. 그죠? 그래서 기출문제가 중요한 거야. 기출문제만 그동안에 내가 여기 든 게 2013년부터 문제거든. 그 10년치가량 되는 거 이거만 반복해서 풀면 맨날 그 10년 동안 나올 게 다 나온 거야.
이것만 반복해서 설명하면 여기서 벗어나는 건 거의 없어요. 새로운 판례, 법 개정된 부분 이런 거나 조금 추가해서 공부하면 되지 이 틀에서 벗어나지 않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26번 오른쪽 가니까 역시 과태료 부과에 관한 질서위반의 규제법 틀린 거 오라 했어. 자, 우선 익숙한 거 2번. 2번 행정청이 과태료 부과했어요. 그죠? 여기에 승복 못하는 자는 60일 이내 이의제기 하면 된다. 그죠? 이의제기가 60일 이내 이의제기. 두 가지가 돼요. 이의제기할 수 있는 기간 60일 이내 서면으로 이의제기 해당 기관에다가 두 번째는 이의제기를 딱 하면 행정청이 과태료 부과했던 거 어떻게 돼요? 효력 상실. 없어져 버려요. 응? 그래서 셋째 줄 끝에 효력 상실한다. 이게 또 포인트예요. 응? 1번 맞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2번하고 이어서 그러면 상대방 과태료 부과받은 자가 이의제기했죠? 이의제기하면 과태료 부과 처분은 없어지고 효력 상실되고 행정기관은 어떻게 돼? 법원에 넘겨요. 그리고 이의제기 들어온 날부터 14일 안에 관련 서류 이제 위반자의 주소지 관할하는 지방법원으로 재판으로 결정하세요 하고 넘기게 돼 있어요. 응? 그게 3번이에요. 이의제기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청은 법원에 통보합니다. 응? 맞고요. 그 다음에 4번 위반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안에 과태료를 부과해야 됩니다. 위반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과태료 부과 못해요. 둘 다 5년이죠. 위반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안에 부과해야 되고 또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5년 안에 징수 안 하면 징수 못해요. 응? 그리고 4번에 둘째 줄 여기 보면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 내에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는데 위반행위가 종료된 시점이란 건 여러 사람이 위반행위에 가담하면 최종 위반행위가 종료된 시점을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위반해 누구는 위반행위 끝났고 누구는 그러니까 나중에 위반한 사람이 있겠지 시간적으로. 그래서 네, 맞습니다. 2, 3, 4가 맞고 1번이 틀렸어요. 1번이 왜 틀렸냐면 자 여기서 이제 지문 3번에서 연결되죠. 그러면 이제 행정청이 이의제기 받아서 법원에 통보해서 법원이 결정하라고 넘기는 거지. 그러면 이 과태료 재판 어디서 하냐? 법이 정해놨어요. 위반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서 재판하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1번은 어떻게 돼? 행정청이라고 나왔죠? 둘째 줄에 행정기관의 소재지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아니고 위반자. 이 위반자인데 법에는 이제 당사자라고 하고 있어요. 응? 당사자 이꼬로 위반자가 살고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응? 거기서 재판을 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예를 들어보세요. 내가 지금 나는 의정부에 살고 있어. 의정부시에. 근데 내가 여기 인천 여기 와서 미추홀구에 와서 주차 위반으로 단속이 됐어. 그러면 미추홀 구청장이 나한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응? 근데 나는 이의 제기를 했어. 그러면 미추홀 구청장이 어디로 이제 사건을 넘기는 거야? 의정부 지방법원으로 넘기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곳을 관할하는 의정부 지방법원으로 넘겨서 거기서 이제 과태료 재판을 하는 거죠. 응? 이게 된 거지. 여기 미추홀 구청장이 소재하는 여기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응? 그래서 거기에 행정청이 아니라 위반자인 당사자의 소재를 관할하는 그런 걸 또 냈어요. 이건 딱 요거 한 번만 주겠는데 네, 재판하는 법원이 딱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1번이 정답. 그 다음에 뒤로 가면 이제 또 봅시다. 27번 실효성 확보 수단 중 여기에 해당하는 조치가 뭐냐 그랬어요. 그죠? 자, 여기 보니까 그 대기환경보전법에 시도지사는 이런 환경 오염물질을 배출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업자에 대해서 조업정지. 뭐 조업정지라는 거 뭐 영업정지랑 유사한 거죠. 응? 뭘 위반했기 때문에 영업정지 명령을 내려야 되는데 이거 조업정지, 영업정지 명령을 내리면 문제가 있대. 어떤 문제가 있대? 예? 셋째 줄에 주민의 생활에 큰 지장을 준다든지 또는 국민 경제나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대. 그러면 원래는 위반한 업자에게 조업정지, 즉 영업정지 명령을 내려야 될 사안인데
영업정지 명령, 조업정지 명령을 내릴 경우 이렇게 공익에 큰 지장, 국민 생활에 큰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을 때 이때 어떻게 한다? 좋다. 위반자, 영업은 계속해라. 대신에 영업을 계속하면서 얻게 되는 이익 뱉어내. 해가지고 돈을 부과하는데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 새로운 수단으로서 과징금이라고 하는 수단이에요. 과징금이라는 수단. 응? 그래서 그 다섯째 줄 끝에 조업정지 처분을 가름하여, 그지? 조업정지 처분에 대신해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응? 2억 원 이하에. 그죠? 이 자리에 들어갈 단어가 과징금입니다. 응? 그래서 과징금이라는 건 법을 위반해서 이익 얻는 자에게 불법적으로 얻은 이익을 박탈하는 건데 이렇게 이제 이런 목적으로도 활용돼. 법을 위반한 자에게 영업정지 이런 걸 안 하고 대신에 영업은 계속하게 하되 그 영업을 계속함으로써 얻는 이익에 대해서 돈을 부과해서 걷는 그런 목적으로도 활용돼. 이런 걸 변형된 과징금이라는데 과징금입니다. 2번. 또 이거 말고도 또 다른 법을 예를 들어서 우리 버스 운송업자 있지? 버스 업체. 버스 업체에서 법 위반 행위했어. 그럼 원래 한 달 영업정지 이런 거 내려야 되는 거야. 근데 버스 업자한테 한 달 운행정지 처분 내리면 어떻게 돼? 업자는 이제 제재를 받게 되지만 시민들은 어떻게 하라고? 버스 이용하던 시민들. 곤란하잖아. 그러니까 버스 업체에 영업정지 내리는 거 대신에 영업은 계속해라. 응? 대신에 너 영업적 기간 동안에 계속 영업에서 얻는 이익이 얼마? 그러니까 법으로 정해서 얼마 이하의 범위에서 어떻게 계산해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게 과징금이라는 거예요. 응? 간단한 문제, 과징금. 자, 그 다음에 28번. 과징금 설명이다. 틀린 거 올라라. 우선 지문에 3번부터 보죠. 3번에 이런 말이 나오지. 2번부터 봐야 되겠다. 2번. 자, 2번에 보면 첫째 줄에 영업정지에 가름하는 과징금. 그러니까 조금 아까 읽었죠? 영업정지 시키는 것이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 대신에 과징금 부과하는 거 있지? 이걸 이제 변형된 과징금이라고 부르는데 이 변형된 과징금 제도는 일반 공중의 이용 편의를 도모해요. 이게 국민들의 불편 이런 걸 줄이기 위한 거다 이거지. 응? 그렇죠? 맞죠? 응? 아까 대표님께서 버스 업체 영업정지 시키면 일반 국민들의 큰 불편이 초래되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죠? 영업은 계속하도록 하되 돈을 부과하는 거, 이게 변형된 과징금입니다. 2번 맞고 3번. 이때 이러한 변형된 과징금의 경우 영업정지를 시킬 건가 과징금을 부과할 건가는 보통 법에서 행정위원회가 선택하도록 해놨어요. 할 수 있다라고. 아까 왼쪽에도 보면 대기환경보전법에도 법조문 끝에 보면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 부과할 수 있다. 그죠? 대체로 다 하여야 한다가 아니죠. 기속행위가 아니라 재량행위로 규정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3번도 맞고, 그 다음에 4번. 과징금이란 건 형벌이 아니에요. 형벌은 딱 형법에서 9가지 종류를 딱 명시해놨어요. 사형부터 징역, 벌금, 구류, 과료, 이렇게 몰수 이렇게 딱 9종류만 형벌이에요. 과징금은 형벌이 아니에요. 그러면 형벌을 같은 위반에서 형벌을 이중으로 부과하는 건 못하는 거예요. 이중 처벌이 돼서. 그러나 과징금은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또 같은 위반에서 과징금도 부과하고 형벌도 부과해도 그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대기환경보전법 이걸 예를 들면 그 환경오염물질 배출한 업자가 걸렸다 그러면 위반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벌금형 이런 거 과징금 벌금도 부과하고 그다음에 영업은 계속하게 하면서 얻는 이익에 대해서 또 과징금을 또 부과해서 이게 둘 다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응? 그래서 3번 과징금은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동일한 위반행위에서 병과 둘 다 부과해도 이중처벌 아닙니다.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문제 없고. 그 다음에 5번. 만약에 상대방 국민의 입장에서 자기한테 과징금 부과한 게 위법이다 생각하면 행정기관의 과징금 부과 조치는 상대방한테 강제로 돈 납부하라고 의무 부과하는 거죠. 이거는 행정처분이고 법에서 별도로 어떻게 재판 다른 방식으로 가는 걸 정해놓은 게 없어요. 그러면 행정소송으로 싸우는 겁니다. 응? 그래서 과징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어떤 불복 절차를 정해놓은 게 없기 때문에 행정소송으로 다투게 됩니다. 응? 그래서 5번도 문제가 없어요. 자, 그러면 1번이 답이에요. 1번. 자,
앞에 있어요. 그러면 과징금 부과는 부가처분의 기준을 정할 때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그래요. 사안별로 적정한 과징금 액수를 정해야 할 것이겠죠. 그러니까 위반의 정도, 위반하게 된 동기, 또 업자가 뉘우치냐 뭐 이런 거 다 따져보고 액수를 정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법이 정한 액수는 고정된 금액일까요? 아니면 최고 한도액을 정할 건가요?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이 액수 범위 안에서 여러 가지를 참작해서 행정기관에게 부과할 액수를 정하도록 정해놓은 것으로 보는 게 맞겠죠? 따라서 그 액수는 수액은 최고 한도액으로 봐야 맞습니다. 최고 한도액이 아니라 고정액, 고정된 액수 정액이다. 아니에요. 반대로 써야 돼요. 아까 옆에 이제 27번 문제도 보면 대기환경보전법에 뭐라고 써 있어? 응? 2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이 2억 원이 최고 부과할 수 있는 한도고 2억 원 범위 내에서 위반한 정도, 위반한 동기 등 여러 가지를 참작해서 행정기관이 뭐 1,000만 원을 부과할 수도 있고, 응? 뭐 1억을 부과할 수도 이게 이제 액수를 적정히 결정하도록 하는 거죠. 한도액이지 고정된 액수 부과라고 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1번이 반대로 설명이 돼서 액수고요. 그 다음에 29번 여러 가지 종합해서 물어봤네요. 틀린 거 올라라. 익숙합니다. 1번 고의과실이 위반 사실만 있지 고의과실 없으면 과태료 부과 못한다. 계속 나오죠. 그 다음에 2번은요. 2번은 의무 위반자에 대한 명단 공표는 법에 근거 없어도 된다? 아니에요. 이 의무 위반했다고 명단 공표하는 건 이게 이제 잘못 공표하면 그죠? 그 공표된 사람의 어떤 인격권, 명예라는 어떤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매우 크다. 그래서 그 법에 근거가 있어야만 위반자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법에 근거가 있어요. 그래서 키워드는 명단 공표, 응? 명단 공표 법에 근거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거로 봅니다. 응? 명단 공표 법에 근거가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2번이 잘못됐고요. 3번은 아까 이제 과태료 우리가 순서예요. 과태료는 일단 행정기관이 먼저 부과, 상대방이 60일 안에 이의 제기, 행정청이 법원에 넘김. 그래서 법원이 이제 재판했는데 얘한테 과태료 부과해야 된다. 그리고 과태료 얼마 부과한다고 법원이 결정. 여기에 승복 못하면 뭐 할 수 있어요? 상급법원에 다시 결정해달라고 다시 청구할 수 있어요. 그게 항고예요. 항고. 응? 그래서 법원이 과태료 부과하는 결정을 내린 거에 대해서 상대방 국민은 즉시 항고할 수 있다. 이 즉시라는 건 아마 되게 짧은 기간을 말하는데 법에서 한 10일 정도 이렇게 기간을 정해놨을 거예요. 즉시 항고할 수 있다. 불복할 수 있어요. 법원이 과태료 부과 재판으로 결정은 한 번, 1심 한 번 한 것뿐인데 승복 못하면 대법원까지 갈 수 있는 거지. 3심. 응? 그래서 즉시 상급법원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이거 법 규정이에요. 질서 위반의 규정 맞고. 4번은 자, 과태료 있죠? 과태료는 형벌이에요? 형벌 아니에요? 응? 형벌 아니고 우리가 질서벌이라고 따로 부르는 거잖아. 그러면 형벌이 아닌 거는 형벌은 이중으로 부과하면 안 돼. 근데 형벌이 아닌 것끼리는 형벌하고 형벌 아닌 건 같이 부과해도 이중처벌로 안 봐요. 따라서 과태료 부과받고 냈대. 근데 동일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 법에서 또 형벌 주도록 돼 있다고 해서 또 형벌이 부과돼서 그 이중처벌로 보지 않는다. 응? 그러니까 푸는 열쇠는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다 한 거에서 출발이 돼야 돼요. 형벌이 아닌 것끼리는 이중으로 부과해도 돼요. 응? 따라서 답은 2번이었고요. 자, 뒤로 또 갑시다. 이번에는 문제 자체가 뭐 실효성 확보 수단이라고 안 그러고 의무 이행 확보 수단 이렇게 두네요. 응? 자, 어쨌든 질문은 다 같은 거예요. 자, 틀린 거 고르래요. 1번 익숙하죠? 아유, 지겹다. 설명 생략. 응? 그 다음에 2번 또 나왔네. 그죠? 행정청이 과태료 부과했다. 승복 못하는 상대방은 60일 안에 이의제기. 이의제기하면 어떻게 된대? 행정청이 과태료 부과한 건 실질적으로 효력 상실한다. 그죠? 그 다음에 4번. 자, 4번을 먼저 보자. 자, 4번을 보면 키워드가 두 개예요. 첫째 줄에 형사처벌. 응? 줄이면 형벌이에요. 응?
형사처벌 줄여 부르면 형벌이란 거예요. 형사처벌. 응? 형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둘째 줄 앞머리 이행강제금. 그러면 이 문장이 길지만 결론은 간단하게 어떤 걸 위반한 사람한테 형벌도 부과하고 이행강제금 또 부과해도 되느냐? 두 가지를 같이 부과하면 이중처벌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 묻는 거예요. 이행강제금은 형벌이 아니죠? 그럼 어떻게 돼? 형벌하고 이행강제금 같이 부과해도 뭐야? 이중처벌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없다. 맞는 거죠. 그러니까 키워드는 그거 묻는 거다. 형사처벌, 형벌하고 이행강제금 같이 부과해도 되느냐? 묻는 겁니다. 된다. 이중처벌이 아니다. 오죠? 그러면 3번이 정답이에요. 자, 3번은 전제 조건이 이거예요. 자, 법이 뭐랬어? 과징금 나오죠? 아까도 읽었지만 행정기관은 뭐뭐 위반한 업자에 대해서 얼마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얼마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럼 두 가지가 있어. 과징금을 부과할 건지 말 건지. 부과하기로 결정한다면 과징금 액수는 법이 정한 한도 범위 내에서 얼마를 부과할 것인지 행정기관이 결정하도록 법이 행정기관에게 권한을 준 거예요. 응? 그래서 행정기관이 얘한테는 과징금 1억 원 해가지고 과징금을 부과했어. 근데 상대방이 과징금 부과가 너무 많다 이랬고 소송을 냈어. 응? 그랬더니 법원이 심사하더니 얘한테 너무 과도하게 과징금을 많이 부과했는데 얘 위반 정도 따져보니까 뭐야? 요만큼 부과해야 맞는데 왜 행정기관은 이만큼 부과했느냐? 너무 많이 부과했다. 법원이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도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야 돼? 행정기관이 과징금 부과한 거 전부 취소, 줄여서 다시 해라 이렇게 판결을 해야지. 법원 스스로가 요만큼 부과해야 맞는 건데 행정기관이 이만큼 부과했으니까 법원이 생각할 때 부과할 액수 그거를 넘는 초과한 그 부과 금액은 위법이다 해서 행정기관이 부과한 것 중에 초과한 부분 그 부분만 위법이라고 일부 취소하는 판결을 내릴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법원이 어떻게 하는 거야? 과징금 부과 액수를 법원이 결정하는 결과가 돼버리는 거야. 분명히 법은 행정기관에게 과징금 부과할지 한다면 얼마 부과할지 결정권을 행정기관에게 주고 있는데 법원이 액수를 결정하는 결과가 돼서 법에 어긋나는 재판하는 거예요. 응? 따라서 3번에 어떻게 돼? 그럼 법원은 셋째 줄 끝에 두 번째 행정기관이 과징금 부과한 거 전부 취소 판결을 하고 다시 하도록 유도를 해야지 법원이 생각하는 금액을 넘은 일부분만 위법이라고 일부 취소하는 판결하면 안 됩니다. 못합니다. 근데 반대로 설명했지. 3번에 두 번째 때 법원은 전부 취소하면 안 되고 일부만 초과한 금액 부분만 일부 위법이 있다고 일부 취소해야 된다. 반대로 된 거예요. 일부 취소할 수 없고 전부 취소해야 된단 말입니다. 응? 그래서 이것도 잘 나옵니다. 응? 시험에 3번이 정답. 그 다음에 31번 보죠. 옳은 거 고르래요. 자, 이제 나왔던 거 또 나왔네요. 1번 도시공원 시설 점유자 퇴거해야 될 의무. 대신할 수 있는 의무입니까? 아닙니까? 대신할 수 없죠? 그럼 대집행 못하는 거죠? 1번 X. 그죠? 대상이 된다 그랬죠? X. 그 다음에 2번은 뭐가 키워드지? 첫째 끝에 반드시 대집행 계고서에 의해서만 특정돼야 될 필요는 없다. 아까도 나왔죠? 대집행 계고장 보내기 전이나 후에 상대방한테 보내진 문서에 어느 부분이 철거 대상인지 이런 게 분명하게 특정, 명시되어 있으면 그걸로 충분하다. 응? 맞고 3번 이행강제금은 여러분 이행강제금은 벌입니까? 아닙니까? 과거 위반에 대한 처벌이 아니에요. 장래 의무를 이행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압박용으로 쓰는 거라 벌이 아닌 건 반복해서 부과할 수 있어요. 의무 이행할 때까지 응? 이행강제금 한번 부과하고 기다려봤는데 또 이행 안 한다고 또 부과 의무 이행할 때까지 계속 부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행강제금은 벌이 아니기 때문에 의무 이행이 있을 때까지 반복해서 부과할 수 있습니다. 없다 그래서 X. 옳은 거는 2번이죠. 그러니까 4번 어디가 틀렸을까요? 요거는 이제 판결문인데 두 번째 줄 과거의 법 명칭이 사회안전법, 현재로는 이제 보안관찰법이라고 바뀌었는데 어쨌든 과거에 있었던 사회안전법상 동행보호규정 이게 제목이에요. 응? 자, 요거는 뭐냐면 그 첫째 줄에 있죠. 이게 이제
말하면 국가를 막 뒤엎으려는 국가보안법 위반 행위자 이런 사람들 뭐였어? 이제 잡아가지고 재판에서 형벌로서 뭐 징역형 살려가지고 감옥살이 마쳤는데 감옥살이 마치고 나왔는데 또 이게 재범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이런 사람.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또 뭐 예전에 같이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하고 또 만나고 자꾸 또 뭐 재범을 논의를 하는 것 같다. 이러면 이걸 막기 위해서 그 사람을 일시 데려다가 이제 뭐 경찰관서에 이게 유치장에 며칠 가둬놓는다지 짧은 시간 재범을 막아야 될 급한 필요가 있을 때 짧은 기간 강제로 데려다가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놨어. 근데 이거 영장 없이 해도 되느냐 하는 게 논란있는데 영장 없이 해도 되는 거로 인정을 했어요. 이거 이 사회안전보상 동행보호 규정 있지? 이거 즉시 강제야. 즉시 강제. 재범을 막기 위해서 급박한 필요가 있을 때 영장 없이 일시 데려다가 강제로 보호 조치 해놓는데 이거 영장 없이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도 이거 헌법 위반 아니다라는 대법원 판결이에요. 그래서 끝말이 틀렸지. 헌법 규정에 반한다가 아니라 반한다가 위반한다는 뜻이잖아. 위반되지 않는 거로 판결했어요. 즉시 강제로 본 거예요. 그래서 아세요? 자, 그래서 2번이 답이고 그 다음에 32번 또 행정조사. 이제 섞여서 나와. 자, 행정조사 틀린 거. 1번은 행정조사 기본법이 정한 행정조사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런 거 틀리게 내는 일 없습니다. 장래에 필요한 정책 뭐 이런 걸 위해서 필요한 정보 자료를 수집하는 활동인데 이러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하는 활동을 말한다라고 이제 정의가 그렇게 돼 있어요. 법이 1번 먹고 2번의 키워드는 공동조사예요. 공동조사는 의무입니까? 국민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 공동조사 의무적으로 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어요. 근데 공동조사를 오히려 실시하는 것 허용 안 된다? 아니 공동조사를 해야 국민의 중복된 조사를 안 받으니까 국민의 불편을 줄일 수 있는 거지. 공동조사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한 거예요. 반대로 엉터리를 써요. 2번 틀렸고. 자, 3번은 뭘 대상으로 하는 거냐면 아까 임의적 조사 있지?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서 하는 조사 있지? 그러면 이제 행정기관이 조사에 응할 거냐고 물어봐 국민한테. 근데 상대방이 대답을 안 해. 조사에 응할 건지 아닌지 대답을 안 해. 그럼 대답 안 하면 조사 응하지 않겠다. 거부한 거로 봅니다. 그래서 키워드는 대답 없으면 둘째 줄 끝에 거부한 거로 봅니다. 동의한 거로 보지 않아요. 조사 거부한 거로 본다. 자, 그 다음에 4번은 행정조사 기본법에서 날짜, 기간 나오면 무조건 7이라 그래서 그죠? 그래서 이 행정기관이 행정 목적으로 국민을 뭔가 조사를 하려면 조사하겠다고 미리 어떻게 돼? 사전에 조사 날짜 정한 날짜부터 7일 전까지 조사 대상자에게 미리 문서로 통보해야 됩니다. 조사할 거라고. 이게 원칙. 물론 미리 통지 안 하고 조사할 수 있는 경우 있어요. 예외. 어떤 경우 있어요? 미리 통지하면 막 증거를 다 인멸한다든지, 그지? 이래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있지? 이런 경우는 미리 통지 안 합니다. 또, 상대방의 협조를 얻어서 하는 조사 있지? 그냥 가서 조사에 응하시겠습니까? 물어보고 응한다 그러면 바로 조사. 미리 통지 안 하고 조사할 수 있도록 예외가 있어요. 자, 어쨌든 원칙 얘기는 거. 어쨌든 7일 전까지 미리 통지하고 조사해야 된다. 원칙 얘기.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고, 뒤로 가보면 이제 또 33번 옳은 거 고르래요. 1번 말이 길어. 근데 키워드 딱 어디가 눈에 띄어? 응? 첫째 끝에 토지의 명도 의무 나오잖아. 응? 토지의 명도 의무. 이거 빨리 눈에 들어와요. 토지 명도 의무, 토지 넘겨야 되는 의무, 토지 인도 의무. 이거 대체성이 있어 없어? 대신할 수 없는 의무. 물어보는 건 대집행 대상이 되냐 안 되냐 물어보는 거예요 맨날. 토지 인도 의무는 두 번째 끝에 대체적 자기무. 대신할 수 있는 의무입니까? 아니다. 대체적이지 않은, 즉 비대체적 의무입니다. 그래서 대집행이라는 조치는 못합니다. 응? 1번 틀렸죠. 자, 2번은 두째 줄에 반복적인 계고래 때
최종적인 3차 계곡을 갖고 소송해야 됩니까? 아니죠. 제일 첫 번째 한 1차 계곡을 갖고 소송을 해야지 2차, 3차 반복된 계곡은 상대방한테 의무를 부과하는 거 아니야? 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죠. 그러니까 최종적인 3차 이게 아니라 1차, 최초의 1차 계고 처분을 대상으로 소송해야 되죠. 그게 틀렸죠. 자, 3번도 아까 나왔죠. 이행강제금은 오로지 어떻게 돼? 원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의무자한테만 이제 그 효과가 인정되는 거고, 이미 사망한 사람한테 그 의무가 승계되는 거 아니에요. 응? 그죠? 부과받은 자가 납부를 안 하고 사망했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응? 이미 사망했다면 그 뭐야? 그러니까 이거지. 이 문장은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자가 나 이행강제금 부과에 승복 못해 이거 위법이야 하고 소송을 냈다는 거야. 근데 재판 진행 중에 이행강제금 부과받은 자가 사망을 하면 어떻게 돼? 그러면 그냥 재판 끝나는 거야. 왜냐면 여러분들 법원이 재판에서 이행강제금 부과한 거 적법이다 이렇게 판결 내더라도 그 이행강제금 내야 될 의무를 상속을 받거나 의무를 승계할 자가 없어요. 그 재판할 필요가 없는 거야. 이미 소송 도중에 이행강제보다 사망해버렸으면 납부할 의무자가 없어진 거예요. 상속되는 것도 아니니까 재판 끝나는 거지. 그지? 이런 유형은,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이제 재판을 청구한 사람, 재판 청구한 사람이 재판 도중에 사망을 해도 그 재판 판결을 내리면 그게 이제 그 승계받을 상속이 있다든가 뭐 재판 계속 상속인으로 이어서 재판을 진행해요. 근데 재판에서 판결 내려봐야 판결 결과를 받을 자가 없다면 그건 재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 뒤에 행정소송 가면 공무원이 징계를 받았어. 공무원이 뭐 파면 처분을 받았어. 그래갖고 이 사람 이제 소청을 거쳐서 구제가 안 되니까 행정소송까지 갔어. 근데 소송 도중에 이 사람 사망했어. 공무원이. 그러면 어떻게 돼? 거기서 공무원 파면시킨 거 위법이다. 취소한다 판결 내려서 승소해도 공무원 신분을 상속받을 자가 없는 거예요. 공무원 신분은 상속되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재판 그걸로 끝내면 종료되죠. 판결도 안 해. 재판할 이익이 없다. 그래서 재판 그냥 각하시키고 종료되는 거죠. 응? 자, 그래서 3번 맞는 말이에요. 응? 이 말 속에는, 이 판결문 속에는 이행강제금은 뭐야? 상속되지 않는 거예요. 승계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일신 전속절에서 원래 부과받은 자에게만 그 의무가 속하는 거지 상속인 등에게 승계되는 의무가 아니니까 그렇다는 게 바탕에 깔려 있는 거죠. 4번은요. 자, 아까 여기에 뭘 물으면 공매 통지가 키워드예요. 4번은. 자, 우선 공매 통지라면 두 가지 공부해야 돼요. 공매 통지는 처분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랬죠? 하지만 처분은 아니지만 공매 통지 이후에 공매 처분이 행해진단 말이야. 공매 처분이 적법하게 행해지기 위해서는 공매 처분에 앞서 뭘 해야 돼? 공매 통지를 반드시 적법하게 거쳐야 되도록 돼 있다. 공매 통지를 제대로 안 거치고 공매 처분했다면 위법이 되는 거야. 공매 처분이 절차를 제대로 안 지키고 한 게 돼서. 그래서 어떻게 돼? 그러면 결론이 잘못됐죠? 첫 번째 질문에 공매 통지가 적법하지 않게 됐대. 공매 통지가 적법하지 않게 됐다면, 그리고 공매 처분 들어갔다면 공매 처분은 절차상 하자 있는 처분이 되는 거죠. 절차를 안 지키고. 아니라 그래서 틀렸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됐고요. 그 다음 34번은 강제 징수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강제에서 돈 내야 될 의무 이행 안 할 때. 그래서 1번의 키워드는 돈 내야 될 의무를 금전, 급부 뭐 이렇게 부릅니다. 금전, 돈 내야 될 의무를 이행 안 할 때 쓰는 수단이라는 뜻이죠. 1번 맞고, 2번은 독촉. 자, 상대방, 자, 일단 여기 시효가 나왔죠. 예를 들어 세금 같은 거, 아까도 과태료도 그래요. 과태료도 행정처경에 과태료부가 있는데 상대방은 납부 안 하고 이의제기도 안 하고 납부도 안 하면 납부기한 지나면 과태료부가 행정기한은 뭐예요? 독촉장을 보내요. 그리고 독촉장을 받고도 납부 안 하면 상대방 재산 압류해서 이제 강제징수 들어갑니다. 그런데 세금이나 과태료 다 그런데 행정기관, 우리 아까 과태료 공부했었지? 세금도 그렇고 세금이나 과태료 원칙적으로 5년입니다. 그러니까
과태료 부과하고 몇 년 동안 징수 안 하면 과태료 징수권 없어져요? 5년이죠? 근데 상대방이 과태료 부과받고 납부를 안 하는데 독촉장을 딱 보내죠? 그러면 그동안에 기간 지났던 건 다 꽝이 되고 다시 독촉장 상대방한테 도착된 날로부터 5년의 시간을 또 벌어요. 그 5년 안에 징수하면 돼요. 응? 그러니까 독촉장을 보냈다든지 상대방 재산을 압류했다든지 그러면 그 시점부터 다시 5년의 시간이 또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소멸시효 중단이라는 효과예요. 그동안 진행되온 기간은 다 꽝이고 다시 5년의 시간이 다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세금을 부과받고 안 내고 있다, 과태료 부과받고 안 내고 있다. 근데 가만 내버려 두고 5년 지나면 징수권 없어져. 그게 소멸시효 완성된다 그래요. 그래서 징수권 소멸해요. 못 걷는 거예요 이제. 근데 5년이 지나기 전에 사흘 전에 5년을 사흘 남기고 얘 왜 안 내고 있지? 하고 독촉장 땅 보내봐. 그러면 다시 그 시점부터 5년의 시간을 또 버는 거예요. 응? 5년 그 시점부터 5년 내에 다시 징수할 수 있어요. 응? 그게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독촉장을 보내거나 재산 압류 조치를 하거나 이거 다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이 X예요. 발생하지 않는다면 효과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최소한 빨리 독촉장이라도 보내야 돼요. 응? 자, 그 다음에 3번은 아까 나왔죠? 압류한 재산 파는 방법, 매각하는 방법. 원칙이 경매로 파는 거고 공매가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통해서도 매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4번은 공매행위는 강제로 재산권 팔아넘기는 거죠. 공권력 행사에 의한 권리 변동을 가져오는 행위가 처분입니다. 행정행위 이꼬로 처분이라고 생각하세요. 행정행위, 행정처분, 응? 처분이다. 그러니까 공매행위는 행정소송으로 싸울 대상이 됩니다. 응? 자, 그래서 2번이 답이고 그 다음에 35번 대집행 또 물어봤습니다. 틀린 옳은 거. 자, 우선 4번 질문. 대집행 실시할지 여부는 행정기관의 재량이냐 아니냐. 세 가지 요건이 충족돼도 대집행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행정청의 재량이에요. 4번은 대집행할 수 있는 요건 세 가지 있다 그랬죠? 첫째, 의무를 불이행하고 있고 대체성 있는 의무를 불이행하고 있고 다른 수단으로 의무를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세 번째, 의무 불이행하고 있는 걸 내버려 두는 게 공익을 심하게 해치고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요건은 대집행 조치 첫 단계인 계고 조치를 하기 전에 계고 조치부터가 대집행이잖아. 대집행 조치 들어가기 전에 대집행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춰져 있어야 대집행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응? 그건 당연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2번도 공부한 거예요. 응? 2번은 자 어쩌고저쩌고 있는데 뒤에부터 보죠. 부작위 의무 불이행한대요. 둘째 줄 끝에 부작위 의무 불이행, 위반 내지 불이행.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부작위 의무는 대체성이 없는 의무니까 곧바로 대집행할 수는 없죠. 그러면 대집행이 가능하려면 한 번 더 시정명령을 내려야 되죠. 근데 시정명령 내려면 그 부작위 의무 규정한 법 규정으로부터 시정명령 내릴 권한이 당연히 나오는 거 아니지. 따로 근거 규정이 있어야 되죠. 그거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부작위 의무를 불이행하고 있는 것에 시정명령 내릴 수 있게 하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있어야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그 시정명령 내리고 난 뒤에 불이행이 있으면 그때 대집행이 가능한 거지. 근데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당연히 대집행할 수 있어요? 안 되지. 그리고 첫째 줄에는 뭐라 했어? 부작위하며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조치 속에는 당연히 그 의무를 불이행하면 행정기관 스스로가 강제할 수 있는 힘이 권한이 당연히 들어있다? 당연히 안 들어있어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첫째 줄에 강제할 수 있는 힘이 부여되는 효력 없어요. 부작위하명은 하지마 하는 의무만 부과하는 효력만 있는 거고 그 의무를 이행 안 한다고 해서 강제할 수 있는 권한까지 당연히 거기에 들어있는 건 아니에요. 따로 그래서 근거 규정이 따로 있어야 돼요. 그래서 효력이 있으므로 효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따라서 두 번째 줄 별도의 법적 근거가 있어야 시정명령을 내리고 그 다음에 대집행할 수 있는 거예요. 응? 그래서 2번이 틀렸어요. 그래서 그리고 1번이 정답, 1번도 틀렸어요. 응? 3번이 정답이네요. 1번은 키워드가 뭐냐면 불가쟁력이에요. 불가쟁력.
자, 이게 이제 생소한다. 이제 불가쟁력의 쟁자죠. 불가는 할 수 없다는 말이고 쟁은 다툴 수 없다는 말, 다투는 걸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행정 조치에는 이런 특수한 효력이 있어. 국민이 자기한테 영업 정지가 나왔다든지 세금 부과가 나왔다든지 이렇게 자기한테 불이익 주는 조치가 나왔을 때 상대방 국민이 이거 위법이라고 생각되면 법으로 정한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해서 싸워야 돼요. 그 기간이 짧아요. 그 행정조치할 때 불이익한 행정조치가 나왔다는 걸 안 날부터 90일 안에 소송을 제기해야 돼요. 그 기간이 지나버리면 아무리 그게 위법한 조치라 해도 국민이 영영 행정소송으로 싸울 수 없어요. 이유는 너무나 오랫동안 행정을 둘러싼 상태를 불확실하게 놔둘 수는 없다. 뭐 10년, 20년이 지나서 10년, 20년 전에 이 행정조치 위법이었다. 이거 취소해달라. 이런 행정소송 곤란하다는 거지. 그래서 짧은 시간, 90일 안에 소송을 내라. 90일이 지나버리면 이제 더 이상 그걸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 이게 다툴 수 없게 되는 거를 불가쟁력이 생긴다 그래요. 그러면 그러면 생각해봅시다. 어떤 사람한테 당신 불법 건물 졌으니까 철거해라고 철거 명령이 내려졌어요. 근데 상대방 국민은 철거 명령 받고 위법이라고 생각이 들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90일 안에 철거 명령 위법이라고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 제기하면 돼. 그죠? 그러면 이 철거 명령에 대해서 상대방이 철거 명령 싸울 수 있는 시간,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시간 90일이라는 기간이 있죠. 90일 지나면 철거 명령 소송, 행정소송 못하죠. 그런데 행정기관은 철거 명령 내리면서 이 철거 명령 받은 지 30일 이내, 예를 들어 철거 명령 받으면 10일 이내 철거해라. 이랬단 말이야. 그죠? 10일 줬어. 철거할 수 있는 기간을 10일 줬어. 그러니까 10일이 지났어. 그러면 10일이 경과. 근데 상대방 철거를 안 하고 있어? 자진 철거? 그러면 행정기관은 그러면 바로 대집행 조치 들어갈 수 있느냐? 응? 즉 계고장 보내고 며칠 날 철거 들어간다고 통지하고 철거 실행할 수 있느냐? 여기서 보면 상대방은 철거 언제까지 해라 10일 정해둔데 그 기간 지나면 행정기관은 대집행을 실시할 수 있는 거냐? 아니면 상대방이 철거 명령 받고 이거 소송으로 싸울 수 있는 기간이 다 지나서 이거 소송으로 못 다투게 철거 명령에 불가쟁력이 생긴 이후에야 이걸 이제 의무이행 안 한다고 대집행할 수 있는 거냐?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상대방이 철거 명령에 소송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건 안 지났건 이거하고 상관없이 의무이행하도록 정해준 기간 지나면 행정위는 대집행할 수 있는 거예요. 불가쟁력 생기는 거하고 상관없이. 응? 따라서 뭐라고 돼 있어요? 불가쟁력이 안 생겼대. 철거 명령에 불가쟁력이 안 생겼대. 그 상관없어. 불가쟁력이 생겼든 안 생겼든 의무 이행 기간 지나면 행정청은 대집행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의무 불이행에 대해서 대집행할 수 있습니다. 불가쟁력이 생긴 이후에도 이후엔 물론 당연히 할 수 있고 생기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불가쟁력과 대집행 실시하는 건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응? 불가쟁력이 생겼다는 건 이 철거 명령에 대해서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 못하게 되는 것뿐이지 상대방 국민이 행정청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행정청은 의무이행 기간 지나면 대집행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응? 그래서 불가쟁력과 대집행 실시는 상관이 없음. 자, 그렇게 공부하고요. 자, 뒤에 또 갑시다. 뒤에 가니까 이번엔 뭐 나왔나 보자. 36번은 이제 강제징수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강제징수. 자, 자, 우선 36번을 보니까 아는 게 나왔어. 4번 질문 뭐에 대해서 묻고 있어요? 4번 질문에서 묻는 거의 핵심은 공매 통지. 그럼 아까 공매 통지는 처분이 아니다. 다만 나중에 얘기는 공매 처분이 적법하게 되기 위한 절차적 요건이다. 그죠? 그렇다면 4번 공매 통지가 적법이 아니래. 그렇다 해도 공매 통지 그 자체는 처분이 아니니까 공매 통지를 소송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죠? 그러면 공매 통지가 적법하게 되지 않고 뒤에 후속 공매 처분이 됐다면 상대방이 싸워야 될 대상은 뒤에 행해진 공매 처분이고요. 그러면서 공매 처분 취소해달라. 왜?
그 앞서 절차인 공매 통지가 제대로 안 됐는데 공매 처분이 됐으니까 그 공매 통지에 위법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최종 공매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싸워야 됩니다. 응? 그러니까 공매 통지가 적법하지 않다고 해서 공매 통지 그 자체를 소송으로 싸울 수는 없어요. 이미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4번 틀린 거죠. 아, 맞네. 공매 통지 자체를 소송으로 다툴 수는 없고 공매 처분을 갖고 싸워야 된다. 4번 맞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네. 2번. 네. 자, 국가가 부과한 세금을 기한 내에 납부를 안 하면 법이 딱 정해놨어요. 납부기한 지나면 아까도 우리 과태료도 그렇잖아. 과태료도 질서유배는 규제부서 과태료 납부기한 내에 이의제기도 하라고 납부도 안 하면 납부기한 지나면 첫 달에 3% 가산금 부과한다. 라고 딱 법이 명시해 있어요. 그래서 이 세금을 안 냈을 때도 납부기한 지나면 법에 의해 딱 세금액의 3%딱 이게 가산금이 이제 부과되도록 명시해 놨어요. 따라서 이번에 보면 그죠? 행정기관이 가산금 부과 여부와 상관없이 법에 의해서 이미 액수 다 정해지고 가산금 납부해야 될 의무도 법에 의해서 확정 나는 거예요. 그래서 2번 맞아요. 응? 그 다음에 1번하고 3번이 있죠. 1번은 자 압류하는 거예요. 자, 국민이 뭘 내야 될 돈을 안 낸다고 재산 압류를 갔어요. 근데 상대방이 안 내고 있는 세금 같은 건 100만 원 납부를 안 하고 있어. 100만 원 세금을 체납하고 있어. 안 내고 있는데 너무 과도한 금액의 재산을 압류하면 안 되겠죠? 100만 원 납부 안 하고 있는데 그 사람 10억짜리 집을 압류해. 100만 원 세금 강제로 거두려고 과도하게 10억짜리 집을 압류해? 그거 말고도 그 사람 갖고 있는 뭐 자동차만 압류해도 이거 중고자동차 팔아도 뭐 500만 원 팔린다. 그것만 해도 충분히 100만 원 세금 걷고도 남는 건데, 그지? 너무 충분하게 가치가 적은 재산 압류만으로 다 목적이 달성 가능한데도 굳이 막 과도한 금액의 재산을 압류하는 건 소위 비례 원칙에 위반돼서 위법이 됩니다. 응? 그런데 반드시 또 예외가 있죠. 그런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압류할 재산이 그것밖에 없을 때는 어떻게 돼? 응? 내가 이제 강식이라 그러죠. 어떤 사람 100만 원 세금 안 내고 있는 자인데 그 사람 집에 재산 압류하려고 찾아가 봤더니 수색을 해봤더니 뭐 돈 될 만한 재산은 아무것도 없어. 근데 그냥 그림 하나만 딱 있어. 벽에 걸린 거. 근데 그게 과거에 고려시대 그림으로서 막 억대 나가는 그림이야. 근데 감당하는 데는 그것밖에 없어. 그거 압류해야지 뭐. 이 세금 100만 원하고 수억짜리 그림이라 가격 차이가 많이긴 해도 그것밖에 없다면 그거 압류할 수밖에 없는 거냐. 그런 경우를 생각하면 그래서 일본에 재산을 압류했는데 그 압류한 재산의 가치가 거둘 세금액을 초과한다. 그래서 그것만으로 당연히 그 압류 조치가 위법하고 무효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죠? 근데 이제 충분히 다른 가치 있는 재산이 약한 재산이 있음에도 더 비싼 걸 압류하는 거 이건 위법이지. 그런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그걸 해당 압류 처분이 당연히 위법이고 무효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응? 그래서 X가 됐고요. 네, 그래서 1번이 답이 됐고요. 네. 그 다음에 3번은 여러분들이 이제 앞서서 공부했죠? 행정행위 하자 공부할 때. 그치? 우리가 두 가지 공부해 봅시다. 뭐냐면 아주 간단하게 얘기해서 자, 어떤 법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했고 과세 처분을 했어. 그죠? 세금을 부과했어. 그런데 세금을 부과하고 상대방 다 냈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 이후에 세금 부과하고 납부한 이후에 이 이후에 이 법에 대해서 뭐라고 판정났어? 세금 부과하도록 한 이 법률 헌법에 위반돼서 위헌 무효로 판정이 났습니다. 위헌 무효 판정이 내려졌어요. 응?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 헌법에 위반되는 무효인 법을 적용해서 누군가한테 세금을 부과한 거죠. 그러면 이 세금 부과는 위법으로 봅니다. 위법으로 보는데 이게 또 이제 이 행정기관의 공권력 행사인 법집행조치를 우리가 이제 처분 또는 행정행위라고 하는데 이거 위법이 있을 때 두 종류로 나눠요. 위법의 정도에 따라 무효인 조치와 취소할 수 있는 조치로 나눕니다. 응?
무효인 조치는 그냥 처음부터 아무 효력이 안 생긴 거로 보는 거고, 취소할 수 있는 조치는 일단은 위법이 있지만 권한가증안이 취소시키기 전까지는 일단 효력이 유지되는 조치로 보고, 나중에 이제 권한가증안이 취소한다고 결정하면 그러면 이제 처음부터 없었던 일로 하는 겁니다. 응? 그래서 이제 나눠지는데, 그러면 요 과세처분은 뭐로 본다? 응? 이 나중에 이 세금 부과의 근거 법률이 위헌이라고 판정나면 이 세금 부과 처분은 위법인데 이거는 무효로까지는 안 보고, 위법이 중대한 위법은 있지만 세금 부과할 당시에는 이 법이 아직 위헌인지 결정이 안 났으니까 이 세금 부과의 위법이 명백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래서 중대한 위법은 있으나 명백하게 위법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거 취소 사유로 부른단 말이에요. 응? 위법인데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위법이 있다. 응? 응. 자, 요거는 법이 위헌 무효로 판정나기 전에 행해진 조치니까 무효가 아니라 취소 사유로 보죠. 그런데 취소 사유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세금 부과 처분은 과세 처분은 어떻게 된가? 위법인 채로 일단 효력이 있는 거예요. 유효한 거예요. 유효하다는 얘기는 세금 부과 효력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상대방 국민인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돼? 세금 내야 될 의무가 일단 있는 거예요. 안 내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면 이 사람은 일단은 유효하니까 세금 납부 의무가 일단 있는 거죠. 의무가 있어요. 근데 안 내고 있단 말이야. 납부 의무가 있는데 납부를 안 해요. 이 사람이 납부를 안 해. 그러면 위헌 무효 판정이 난 이후에 그러면 우리가 이거 강제징수 할 수 있느냐, 이게 세금 내야 될 의무 있는 사람인데 안 낸다. 그럼 우리가 배운 대로 독촉장 날리고 막 재산 압류 들어가고 경매해서 세금 거둘 수 있느냐? 이거 못 한다는 거예요. 응? 이거는 이미 세금 부과하도록 한 법이 위헌 무효로 판정이 난 이후에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강제징수 들어가면 위헌 무효로 판정난 법을 실현하는 거예요. 이거는 허용할 수 없다. 그래서 이거 할 수 없어. 만약에 행정기관이 이 강제징수 조치 들어갔다면 그 조치는 무효로 봅니다. 응? 이거 할 수 없고 했다면 무효. 응? 자, 뭘 기준으로 따지는 거예요? 세금 부과하도록 한 근거 법률이 위헌 무효로 판정나기 전에 행해진 이 법을 집행한 조치는 위법이지만 취소 사유로 보지만, 위헌 무효로 결정난 이후에 그 법을 실현시키고자 하는 강제 조치는 무효로 본다. 응? 결국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세금 부과 조치는 효력이 일단은 위법한 채로 효력이 있는 거지만 안 내고 있어도 행정위원회 강제로 못 걷어요. 결국 그 사람은 안 내겠지 계속. 그렇죠? 행정위원 강제 못 들어가는 거야. 강제징수 못 들어가는 거니까. 그죠? 이런 거죠. 자, 그렇다면 3번을 보니까 어떻게 돼? 세금 부과하도록 한 근거 법 규정이 위헌으로 선언이 됐대. 그지? 그러면 어떻게 된대? 응? 두 번째 줄 끝에 중간에 거 휘둘리 말고, 위헌 결정이 내려진 이후에 세금 걷는 채권, 세금을 강제로 징수하기에 체납 처분하는 거 있지? 체납 처분이라는 게 아까 독촉한 이후에 재산 압류, 경매 들어가는 거지? 이거 말이야. 이거 가능한 거야? 이거 못 하는 거야. 만약에 행정위는 했다면 무효라는 거죠. 응? 그럼 어떻게 돼? 무효다. 맞는 거죠. 응? 할 수 없는 거고, 이거 무효다. 이거 3번 맞아요. 응? 자, 그 다음에 37번까지 하고 밥 먹고 해야 되겠다. 그죠? 일단 공부도 밥 먹고 해야지 힘이 나야. 자, 37번 옳은 거 오라 그랬죠? 이번에 행정벌 물어봤어요. 자, 우리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더니 국민한테 행정상, 행정법상에 의무 위반했다고 벌 주는 거에 두 종류가 있다 그랬어. 형벌 주는 게 있고 행정형벌이라 그래. 그 다음 뭐야? 질서벌이라 해서 형벌이 아닌 과태료로 난 벌 주는 게 있다.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 두 종류가 있죠. 자, 그런데 의무를 위반했다고 벌을 주려면 단지 의무 위반했다는 사실만 갖고는 안 되고, 벌을 주려면 위반한 자에게 잘못이 있어야 돼. 즉 벌을 부과받을 책임이 있어야만 벌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무슨 범죄를 저질러도, 소위 우리가 흔히 듣는 형법상의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만 벌을 줄 수 있어요. 응? 그래서 과태료도 고의 과실 없으면 벌 못 주죠.
형벌도 위반자에게 고의과실 없으면 벌을 못 주는 거예요. 응? 따라서 1번에 보면 셋째 줄에 뭐라고 나왔죠? 책임주의라는 말이 나왔죠? 이 책임주의 원칙이라는 게 법을 위반한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한테 벌을 주려면 그 사람이 뭘 위반한 거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벌을 부과받을 어떤 잘못, 응?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책임주의 원칙이에요. 응? 그러면 1번은 뭐냐면 우리나라의 과거 법에 잘못된 법 규정들이 있어서 헌법재판소가 헌법 위반하는 법조항이다. 그래서 위헌 무효 판정 내린 법조항들이에요. 응? 뭐냐면 자, 회사가 있고 회사 종업원이 있어. 응? 근데 회사 종업원이 회사 업무를 수행하다 법 위반 행위를 했어. 그러면 실제 위반 행위란 종업원은 당연히 처벌 대상입니다. 그런데 그 종업원을 관리 감독해야 될 회사도, 즉 법인 회사도 원칙적으로 처벌 대상이 돼요. 그런데 회사가 종업원을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했다는 거야. 관리 감독을 제대로 했는데 종업원이 위반 행위를 한 거야. 그러면 회사가 종업원을 관리 감독해야 될 의무를 제대로 안 했을 때 그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거지, 종업원을 관리 감독해야 될 의무를 제대로 다 했음에도 그냥 종업원이 위반 행위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법인에게 처벌하는 건 법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데, 응? 처벌하도록, 옛날에 무조건 처벌하도록 법이 규정한 거 잘못됐다는 판정입니다. 응? 그래서 다시 읽어보세요. 종업원이, 여기 범죄라는 건 일반 법 위반 행위라고 생각하면 돼요. 응? 종업원이 법 위반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그 종업원이 속한 회사, 응? 법인에게 그 종업원을 관리 감독해야 될 의무를 다했느냐 아니냐 묻지도 않고 무조건 종업원이 위반하면 소속 회사도 무조건 처벌하도록 과거의 법들이 그렇게 규정돼 있어. 이거는 잘못됐다는 거야. 응? 회사가 종업원을 감독할 의무를 제대로 다 했나 안 했나를 따져서 감독 의무를 제대로 안 했을 때만 회사도 처벌하도록 이렇게 법이 규정이 되어 있어야 맞는 건데, 감독 의무를 다 했는지를 묻지도 않고 무조건 처벌하도록 법에서 정해놓은 거는, 이거는 이른바 책임주의 원칙이라는 법원칙에 어긋나는 규정이다, 이런 겁니다. 응? 그래서 맞는 거. 그래서 법 다 고쳐놨어요. 그래서 이제 법인이 감독 의무를 제대로 다 했을 때는 벌을 주지 않습니다. 회사한테는. 응? 감독 의무를 제대로 못했다 할 때만 벌을 주는 거죠. 응? 예. 자, 그 다음에 그래서 1번은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맞고, 그 다음에 2번은 어디가 틀렸어? 자, 뭐하고 비교한 거야? 행정벌하고 이행강제금을 비교해. 일단 이행강제금은 벌이 아니에요. 안 그래요? 이행강제금은 뭘 위한 조치야? 장래, 지금 현재 의무를 이행 안 하고 있어. 그래서 장래 의무 이행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압박용으로 돈을 부과하는 것 뿐이죠. 벌이 아니잖아. 근데 행정벌은 이제 과거 의무 위반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는 목적으로 1회 부과하는 거예요. 그걸로 벌 주고 끝내는 거야. 응? 자, 어쨌든 딱 출발이 행정벌과 이행강제금은 성격, 목적이 같은 거예요,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성질이나 목적이 완전히 다른 거. 응? 근데 뭐라고 썼어? 행정벌과 이행강제금은 장래 의무 이행을 하도록 만들기 위해 강제하기 위한 제재로서 직접적으로 행정자격의 실효성 확보에 수단으로 동일하다. 자, 여러분들, 행정벌은 과거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고, 이행강제금은 장래의 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응? 다르죠? 성질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다 여기서 직접적이라는 말도 잘못됐어요. 직접적이라는 말의 뜻은 국민이 안 하면 행정기관에 가서 의무가 이행되고 같은 똑같은 상태를 만들어내는 조치를 직접적인 강제 수단이라고 해요. 강제 조치라고 해요. 예를 들면 철거 안에 행정기관에 가서 직접 철거된 상태를 만들어. 대집행, 그 다음에 또 세금 안 내, 재산 압류해서 거기서 그냥 걷어가버려, 징수해버려. 이 세금 낸 것과 똑같은 상태를 행정기관이 직접 만들어. 이런 게 직접적인 수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도 안 돼요? 근데 이건 뭐야? 너 의무 이행 안 할래? 행정위원회 의무 이행 상태를 직접 만들어야 돼. 의무 이행 안 할래? 너 의무 이행하게끔 만들겠어. 돈으로다가 압박할래. 돈을 계속 부과해서 압박하는 거야. 의무자 본인 스스로가 못 견뎌서 의무를 이행하게끔 압박용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수단은 간접적 수단이에요. 직접 만들어내는 게 아니잖아, 행정기관이. 그래, 이행강제금도 간접적인 수단이고,
너 법에다가 이 의무를 위반하면 벌을 준다 이렇게 정해놓은 것도 그것도 압박하는 거잖아. 응? 의무를 준수하도록 벌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압박하는 거. 이것도 간접적인 수단이에요. 근데 여기 다 뭐야? 그러니까 행정벌과 이행강제금 첫째 줄. 행정벌은 과거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고, 이행강제금은 거기 써있듯이 장래의 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인 점에서 다르고, 그리고 둘 다 직접적 수단이 아니고 간접적 수단이고, 응? 그렇습니다. 응? 그래서 이래저래 틀렸어요. 그 다음에 자 3번의 문장이 뭐냐면 개인의 대리인이, 그죠? 이 말 나오죠? 질서 위반의 유죄법은 개인의 대리인이, 응? 여기서 개인은 우리가 이제 우리 자영업자분들 있잖아요. 자영업자 사장을 생각하면 딱 맞아. 그러니까 개인 사장이 이제 뭐 알바생이나 이렇게 종업원 고용해서 이제 영업을 하는데, 종업원이 그 위반 행위를, 업무와 관련해서 위반 행위를 했어. 그러면 누구한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이 정했냐면 그 개인 사장한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어. 위반한 종업원한테 부과하는 게 아니라. 응? 그러나서 두 번째 끝에 누구한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그 종업원인 대리인에게 부과하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그 사장인 개인에게 부과하도록 돼 있어요. 맞죠? 응? 규정이 그렇게 돼 있어요. 질서위반 규제법에. 그래서 셋째 줄, 행위자인 대리인에게, 이게 잘못된 거예요. 행위자인 대리인, 쉽게 말하면 그 종업원에게 부과하는 게 아니고 사장인 개인에게 부과한다. 응? 그렇죠? 응? 또 마찬가지, 이 하나의 조문 속에 있는데, 회사의 직원이 위반행위에서 만약에 과태료를 부과받을 행위를 한다. 그러면 그 회사에게 법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요. 응? 한 문장 속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번 그래서 틀렸고, 4번은 자 줄여보자. 무슨 단어 나왔어? 통고처분. 맨날 물어보는 거. 통고처분은 행정소송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별도의 다른 재판 절차에 의해서 구제되도록 돼 있다. 통고처분은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다. 워낙 아주 진리도록 내. 통고처분 행정소송 대상이냐 아니냐. 응? 또 같이 꼭 곁들일 거. 과태료 부과 처분도 행정소송 대상 아닙니다. 별도의 재판 절차로 가죠. 자, 아이고 밥 먹어야 되겠다. 약속대로 37번까지 하고 밥 먹고 나서 오후에 또 더 부지는, 이제 웬만한 거 나올 거는 다 나왔어요. 이제 반복적이니까 좀 더 진도를 빨리 가도록 합시다. 자, 밥 먹고 2시 40분부터 오후 수업을 진행할게요.